헛찜 몸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성공시켜야 할 텐데. 쌀밥 칼로리를 절반으로? 안녕하세요, 제약입니다. 열심히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모두가 애를 쓰긴 했지만 또다시 팬데믹 이제 좀 기지개 켜고 뻐근한 몸 운동 좀 해볼라 했더니 서로 아미타불 확진자가 되어버린 몸. 어찌 카바칠 방법이 없나. 헛된 다이어트 비법도 막 디비보고 그러다가 결심해서 닭슴가살 고구마 먹으면서 피를 토하는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쌀밥의 칼로리를 절반 타노스 마냥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기사가 하나 뜬 겁니다. 어머나 색상에 게이머람? 아니 그럼 꿈의 다이어트? 드림 컴트루? 밥을 마음껏 처먹고도 살을 뺄 수가 있게 된 건가?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타노스 밥 반값 칼로리 밥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진실이란 걸 파헤치기 전에 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쌀로 밥 지어 먹는 국가치고는 쌀 소비량은 점점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 밥은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진 순수 탄수화물 덩어리라 이렇게 보기도 하죠. 쌀밥의 칼로리는 한 공기에 대충 300칼로리, 거의 90% 이상 탄수화물이어서 섭취하는 족족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백미밥으로 먹는 것보다 현미밥을 먹어라. 아니 밥은 역시 잡곡밥이지 뭐시라 콩밥 먹고 싶냐 등등의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아니 어디서는 백미밥보다 잡곡, 현미밥이 더 건강에 좋다는데 탄수화물이면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어째서 이런 밥의 종류로 살이 찌니 많이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건 바로 GI조 아니 글라이세믹 인덱스, 당지수라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우걱우걱 잘 씹어먹게 되면 씹어먹은 탄수화물은 찹찹찹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흡수된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게 돼서 여러가지 장기나 이런 데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혈당이 되는 겁니다. 이 GI, 그러니까 당지수는 식품 50g을 먹었을 때 2시간 동안 올라간 혈당을 50g짜리 포도당을 드링킹했을 때 올라간 정도랑 비교해서 그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 뭐 대충 이 음식 먹으면 혈당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빨리 올라가냐 아니냐, 이걸 나타낸 거라 볼 수가 있죠. 아니 혈당 올라가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결국 칼로리는 같은 거 아니야? 물론 전체적인 칼로리는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혈당의 처리 과정인데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이어트의 주적이죠. 혈당도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맛이 가버리면 당뇨가 돼버리는 거고요. 여튼 음식을 먹는 족족 혈당이 안 들어매도록 확 치솟아버리면 그건 당뇨니까 어떻게든 100 정도로 유지를 시키려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넘치는 당분을 쑥쑥 빨아내서 저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살이 찌는 행동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뿜고 다녀요. 지속적으로 이 혈당의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소모를 넘어서 혈당을 순간적으로 팍 올리게 돼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GI 수치가 낮은 제품보다도 더 지방으로 전환되는 당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방으로 전환된 당을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쓰느냐? 그럴 리가요. 일단 용돈이 떨어지더라도 꼽을 쳐놓은 비자금은 어떻게든 숨겨놓고 안 풀고 일단 손 벌려보는 게 불쌍한 용돈충들의 습성인 것처럼, 혈당이 떨어지면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배고픔을 느껴서 다른 음식부터 주워 먹으려고 그러지 지방은 최후에 가서야 쪼개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GI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지방이 잘 쌓이고 금방 배는 꺼져서 또 먹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다? 뭐긴 뭐야, 10대지 익스프레스지. 보통 GI 수치는 55 미치면 낮은 축, 70 위에면 높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설탕이 대충 68에서 74 정도니까 60만 넘어도 다이어트에는 별로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현미밥이나 잡곡밥, 콩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칼로리의 밥이라도 GI 지수가 백미밥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것처럼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주제로 돌아와서, 아니 그럼 대체 그냥 백미밥인데 칼로리를 절반으로 때려 박을 수가 있을까? 이 기사에서는 바로 밥 지을 때 이 코코넛 오일을 추가를 해서 이후에 밥을 다 지은 다음에 식혔다가 다시 재가열하면 밥의 구성분인 녹말이 결합이 변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저항성 녹말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항성 녹말은 참 이거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칼로리는 없고 장운동을 촉진시킨다는 바로 그 바이미니에 나오는 식이섬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검증을 해보죠.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뭐야? 없는 사이트네. 씨발, 그럼 다 속은 거야? 속였구나 스리랑카. 그럴 때는 구글을 뒤져보도록 합시다. 괜히 야동 찾을 때 구글 뒤져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논문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DB 보기 귀찮으니까 제가 미리 찾아서 DB 본 결과 두둥탁! 외국 논문하고 우리나라 논문 두 종류가 있는데, 외국 건 인디카 쌀, 그러니까 베트남 쌀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3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식 쌀하고 태국식 쌀, 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코코넛 오일보다 오히려 콩기름을 넣고 밥을 하고 난 뒤 냉장을 해놨다가 12시간 뒤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가장 저항전분의 함량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쌀은 그냥 밥을 해버리면 1% 정도만 저항전분이 생기는데, 이 방법을 쓰면 4.5% 정도로 저항전분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또 그냥 전기밥솥에 하는 것보다는 냄비밥이 5%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외국 논문에서도 콩기름이 가장 저항전분 함량을 높였고 완두콩을 섞어서 조리했을 때가 이 GI 수치도 최대 25%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쌀밥 칼로리 반띵은 뭐다? 사쿠라요. 그렇지만 콩기름을 쓴 다음에 얼렸다가 데피면 이 GI 80짜리 쌀밥을 GI 65 정도까지 총 칼로리의 4.5% 정도는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사쿠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콩기름 넣어서 콩밥을 해버리면 쌉가능? 근데 사실 밥 안 먹는 게 더 효과적이야. 정리하자면 같은 칼로리 식품이라면 GI가 낮은 식품이 다이어트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고요. 콩기름 넣어서 밥 짓고 얼렸다가 해동해 먹는 방법도 그냥 밥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타노스 밥은 씹구라잉! 제 생각엔 그냥 현미밥으로 적게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고구마로 뭐 열량 맞춰서 드시든지. 고구마도 GI 수치가 되게 낮거든. 칼로리는 좀 높아서 대신에 포만감도 좀 있고.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